자, 매주 화요일 금쪽 같은 내 통장 시간 함께 하시는 두 분 전문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통장이 미안해요. 어둠을 헤치고 화요일을 만나면 헤이!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어둠을 헤치고 엄마 통장을 못 찾는 철이를 멱살 잡고 같이 끌고 갈 매태 홍현실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경제적인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부분을 나라가 도와주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기술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런 비급여 치료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정말 기둥 뽑힌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맞아요. 하는데 고액의 암 치료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대비할 수 있는지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으로 아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다는 이 특약. 이걸로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동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잘 들어야겠는데요. 아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특약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경제주민 시간에도 저희가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암은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오는 질병이고 또 그만큼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아서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암 치료 보장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까요? 네. 네. 우선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암 유병자는 243만 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이 암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암을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매년 증가했지만 암 진단 후 생존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이야기는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도 해서 치료비로 인해서 내 통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많이 대비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사망 원인 1위 암입니다. 저희가 고객들 상담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내가 암에 걸리면 우리 남은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을 3년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억 원 정도의 큰 금액이 필요한 걸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 대부분 암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고 기존에는 주로 암 진단비로 준비를 좀 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근데 진단비로 1억을 준비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 너무 비싸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진단비를 준비해서 가족 생계를 유지를 하고 내 통장을 좀 지켰다 그러면 요즘 고민은 암 치료는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만큼 의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질병에 대한 완치율도 좋아졌다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그죠. 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병원비 부담을 늘어난다라는 것이 사실상 걱정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미 알고 계시는 동키분들도 많긴 하실 겁니다. 암에 걸리면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도와준다라는 건데 본인 부담금이 그럼 좀 적어지지 않나요? 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인 중증질환 진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산정특례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산정특례 대상이 되시면 진료비의 5%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암 치료 중에 표적 항암 치료나 양성자 치료 그리고 세기 조절 방사능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급여 항목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정특례 대상인 거는 5%만 지불해도 되는데 5% 지불은 급여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 비급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꿈의 치료라고 불리는 그런 암치료 방법들, 신기술 방법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암과의 전쟁으로 암 치료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많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1세대 암보험이 진단비 중심의 설계였다면 2세대는 2차 암, 재진단암, 3세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등 고액 암 치료비가 주류였습니다. 이후 이제 4세대까지 왔는데 통합암, 전이암에서 현재는 본인 부담금의 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데까지 발전했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해서 꿈의 치료법이라고 불리는 그 방사선 중입자 치료는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급여 처리가 될 수 있는 치료만 받는다면 모를까.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뭐 표적 항암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지금 뭐 중입자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방사능 치료를 받게 되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가입 중인 암보험에서는 진단금만으로는 충분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암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가의 굉장히 비싼 비급여 신약 치료 시 약제비는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궁금해지네요. 일단 내가 치료를 위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어쨌든 받은 거예요. 급여든 비급여든. 그러면 이거는 실비 청구는 가능하겠죠? 네, 물론 가능합니다. 어. 하지만 항암 치료 비용 대부분은 보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왜요? 실손보험의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손보험은 통상 입원 치료비, 통원 치료비, 약제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항암 치료 보장이 되기는 하지만 표적 항암 치료는 병원 통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실손 의료비의 통원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보상받더라도 터무니없이 좀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암 치료를 받으면서 물론 이제 통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상이 좀 적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입원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입원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선택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보상이 좀 불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쉽네요. 네. 네.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치료 방법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선택지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근데 실비보험만으로는 원하는 추가 치료 비용의 보상을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게 암인데 장기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인데 치료에만 전념을 하기에는 너무 치료비가 비싸다. 라는 거고요. 실비로 보장되기는 미흡한 부분도 많다. 그러면 암 진단 받은 경우에 걱정이 더 많으실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한 번만 지급되면 소멸되는 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보완하려고 통합암 진단비, 통합 전이암 진단비가 출시되고 있는데 재발이나 전이암의 대비를 그것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단점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합암 진단비, 통합 전이암 진단비. 통합 전이암 진단비는 전이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 알겠는데 통합암 진단비는 뭐예요? 통합암 진단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암과 소외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통합암 진단비는 각 부위별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8번이면 8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회성 보험으로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의 암 진단금을 가입을 했다고 치면 제가 일반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이 지급되면 내 보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통합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위암에 걸렸다. 그럼 위암에 돼 있는 그 암 진단비만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위별로 나눠서 네. 한 부위에 대해서는 없어지지만 진단비가 네.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남아있다. 근데 보험료는 너무 비싸요. 아. 일반암 진단비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어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게 원바람 그렇죠. 기준이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몸 안에서 여러 암 바이러스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되고 하기보다는 전이되거나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위별로 나눠둔 이런 보험 비싸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진짜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정말 탄탄한 그런 구성들로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건데 보장 공백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네. 그래서 암보험의 경우 암 진단비도 좋지만 보험료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암 치료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표적 항암이나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암 치료비로 좀 많이들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에 뭐 통원 일당도 추가할 수 있는데 각각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사실상 갱신형 상품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단점으로 좀 뽑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암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암 치료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예전에도 표적항암 치료비 뭐 특약 이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암보험을 하나 싸게 가입하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럼 그 뒤에 또 뭐 세기 조절 치료비, 뭐 항암 약물 치료비, 뭐 다빈치 로봇 수술비 치료비, 뭐 이런 것들 막 나오면 그런 특약들을 특약 하나만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보험을 계속 추가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가정 경제는 더 불안해지는 거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려는 게 바로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음. 그런 단점들을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한 그런 상품인데요. 네.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 시 필요한 다양한 치료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항암 치료뿐 아니라 투석 치료, 입원 치료, 수술비 등 병원에 다니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치료비를 보장을 하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는 최초 진단 시점부터 최대 10년 동안 보장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재발이나 전이에 대해 연간 최대 1억 5천까지 큰 금액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암 주요 치료비는 암 진단비 대비해서 훨씬 좀 저렴하고요. 보험료가 고액 치료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치료 효과는 배가 될 텐데 이게 바로 저희가 암 주요 치료비를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진단비만으로는 뭔가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치료 방법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뭐 이거는 너무 비싸다 싶어서 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라는 거고 진단비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라는 거네요. 암을 치료하는데 기간이 길어지거나 지급받는 진단금보다도 더 많은 병원비가 나오게 됐을 때 일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이라는 거 설명을 해주셨고요. 암 치료를 시작한 초기부터 재발이나 전이 시기까지의 치료비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특약의 장점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올 때마다 뭔가 계속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이거 하나면 치료 방법, 뭐 수술 방법 이런 거에 다 상관없이 뭐든지 다 보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 생겼거나 우리 집 보험도 뭔가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늦기 전에 꼭 전문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암 주요 치료비 기존에 들어놓은 보험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 얘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물론이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 그리고 뭐 표적 항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치료비 고가의 치료를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암 주요 치료비를 좀 저렴한 가격에 특약으로 첨부를 다시 가입을 해가지고 암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기존 보험에 특약만 추가하는 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보험은 가입하는 그 시점이 새로운 가입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가입돼 있는 건 예전의 나이에 그리고 예전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 건강 상태, 지금 내 나이에 측정돼 있는 보험료로 내게 필요한 특약들을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 보험에 특약만 추가하는 건 안 되고 이 특약을 따로 구성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어쨌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험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보험에 대해서 한번 괜찮은 보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걸 포함된 새로운 보험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들이 직접 만나서 상담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통장이 빛나는 낮에. 네, 오늘 라디오 사연은 홍현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희 오빠.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희 엄마는 6년 전에 가슴에 멍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3기 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유방과 유방 근처의 근육까지 다 전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셨고요.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까지 모두 받게 되셨죠. 지금은 다행히 완치되셨고요. 유방 재건술까지 하신 상태입니다. 창희 오빠의 응원이 필요해요. 네,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홍현실님? 저 당첨됐어요? 와, 대박. 진짜요? 아, 그럼요. 당첨되셨습니다. 65인치 TV도 선물로 드릴게요. 어머머머머, 창희 오빠 너무 고마워요. 아이, 참 고맙긴요. 우리 현실님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통장이 빛나는 낮에 선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말씀만 하세요. 어머, 정말요?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창희 오빠는 거짓말 안 합니다. 뭐든 말씀만 하세요. 뭐 저랑 사진 찍는 거? 아니면 뭐 저희 공개방송 오시는 거? 뭐 있잖아요. 말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됐고요. 그럼요, 오빠. 제 이름으로 안보험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엄마 보고 나니까 이래저래 걱정도 많이 되는데 요즘 나오는 신의료기술들이 비급여라서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보장되는 보험으로 저 하나만 들어주세요, 오빠. 네? 현실님 보험을 제가요? 아, 그거 20년은 내야 될 텐데. 아이, 농담이시죠? 진담인데요. 현실님 여보세요. 아이고, 전화가 왜 갑자기 또 방송 중에 이렇게 끊겼죠? 오빠 안 들려요? 여보세요. 아이고, 오빠. 전화 연결까지 잘 안 되네. 어휴. 오빠, 창희 오빠, 창희 오빠. 네, 창희 오빠, 현실 언니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저희가 한번 각색을 해봤는데 실제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 3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꽁트로 우리 창희 오빠와 우리 현실 언니 두 분의 연기력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재밌게 듣다 보니까 사연이 끝났어요. 실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아드님이셨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아드님은 한 달 보험료 89만 원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그 암에 관련된 병력 때문에 본인도 많은 보험료를 좀 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셔가지고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신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홍현실 전문가님?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력에 대한 그리고 또 암에 걸린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면 그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맞아요. 걱정이 네. 굉장히 많이 되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게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 89만 원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연금이나 저축 같은 상품이 같이 있는 걸까라는 기대가 좀 되는데 어땠나요? 네.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 실비를 포함해서 순수 보장성 보험과 종신보험으로만 그 정도의 금액을 내고 계셨어요. 아드님은 37살이고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상하차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받고 계셨고요. 네. 이자로 80만 원, 그리고 차량 할부금 70만 원, 그리고 본인 용돈 120만 원, 각종 공과금 30만 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89만 원의 보험료를 매달 월급에서 지출을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더해보니까 월급보다 많아요. 네, 맞아요. 월급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계셔서 항상 마이너스 통장도 사용을 하고 아이고. 카드 납입조차도 리볼빙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리볼빙까지 내가 받는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350만 원씩 받고 있고 아직 40도 채 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빚만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굉장히 서글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축은 전혀 못하고 계신 거고 통장에 구멍이 너무 크게 나 있는데요. 나도 너무 크게 나고 있었습니다. 어. 저축은 물론 못하고 계셨고 그 생각 없이 본인이 사용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될까 봐 일시불로 결제한 것을 다시 또 할부로 변경하는 이런 분할 납부 제도도 사용하고 계셨고요. 이번 달에 본인이 갚아야 할 카드값의 일부만을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아까 말씀드린 카드 리볼빙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혜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카드사에서 이 리볼빙이라는 제도 사용하고 네.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네. 붙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어렵지 않으면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 전문가님들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은 뭔가 좋은 혜택이겠지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내기가 힘드니까 뒤로 미루는 다음번에 낼게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라도 두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통장을 좀 여유롭게 만들어 주셨겠죠? 네, 맞아요. 지난주에 내 통장에 구멍을 내는 보험료라는 주제를 다뤘잖아요. 네. 내 통장에 구멍을 내는 고정 지출 중에 하나인 보험료라는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당장 보험료를 점검해야 되는 4가지 신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짚어봤는데 오늘 사연자분은 이 신호 4가지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경우여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점검을 통해서 보험을 다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내용 지금 급하게 좀 찾아봤는데 물론 기억은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4가지 신호. 우리 집도 보험을 점검해야 되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 이 4가지 신호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잠깐 짚어드리면 보험료가 월 소득의 15% 이상 나가고 있다. 라면 그리고 또 저축보다 보험료가 많다라면 또 하나 보험 약관 대출을 2번 이상 받아본 적이 있다. 그리고 또 갱신형 특약이 많이 보인다. 이 4가지를 짚어주셨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은 이 4가지 신호의 경우에 모두 안타깝지만 다 해당이 되고 있었고요. 현재 실손 포함,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갱신형 특약들로 구성된 보험, 그리고 중복되는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중복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 내가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 가입은 이해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운전자 보험도 그렇고 뭔가 중복으로 보상이 안 되는데도 갖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일, 특히 운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운전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으로 걱정하시니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나 아니면 어떤 뭐 설계사의 권유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딱 필요한 특약들 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각종 상해에 대한 사고나 이러한 부분들도 꽤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 외에도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보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좀 늘어나서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은 함부로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리도 잘 못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꼭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알뜰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 혼자서 지금 80 몇만 원, 그러니까 90만 원 가까이 90만 원이죠. 예, 네. 내고 계시는데 보장 내용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보게 돼요. 네. 설마 아닌가요? 납입하는 보험료만큼 보장 내용이 좀 좋았으면 특히 걱정하고 있는 암에 대해서 좋았으면 굉장히 좀 다행일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아직 미혼이셨는데 사망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 특약, 사망보장 특약에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암에 대한 두려움이 크셨지만 암 진단비와 암 관련 특약들 보험을 굉장히 좀 많이는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보장 범위도 좀 좁았고 그리고 암에 좀 편중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는 뇌와 심장 쪽에 관련된 담보들은 보장 범위가 매우 좁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암 관련 담보들이 나올 때마다 중복으로 가입을 하셨고 그 보험들이 또 갱신형 특약들이 많았습니다. 또 운전을 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 상해보험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지나치게 걱정을 해서 많이 가입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일단 지금 결혼도 안 하신 미혼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큰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문제지만 암 가족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 관련 보험에만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자,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고 정리정돈을 해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사연자분은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보험 점검을 통해 보험료의 큰 금액을 차지했던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아쉽지만 해지를 했고요.
기존 암 진단금은 그래도 비갱신형 100세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유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진단금을 다 비갱신형으로만 만들어 놓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 그렇죠. 갱신형의 가장 긴 기간인 15년으로 갱신 주기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진단금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달 나가는 금액을 줄여드렸고요. 그 암에 대한 보장은 반대로 크게 해드렸습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았던 뇌와 심장 쪽 그리고 수술비 등은 보장 범위가 넓게 해드렸고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많은 비용을 차지했던 운전자 보험도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러 개 가입했던 갱신형 암 관련 치료비 등을 정리를 해서 암 진단비 대비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의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비갱신형으로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서 2부에서 말씀하신 네. 암주요 치료비 특약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암주요 치료비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이 가입하신 암주요 치료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정액형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정액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어떤 치료를 암에 관련된 수술이나 항암 혹은 약물 치료를 말하는데 이러한 치료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딱 내가 가입했던 정액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네네. 다만 이 특약은 식이요법 그리고 명상요법 그리고 암 제거 또는 암 증식 억제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는 못하는 그러한 특약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인증된 그런 치료법에는 다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암주요 치료비라는 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을 때 도움이 될까라고 걱정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액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받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치료는 받잖아요. 치료만 받으면 정해진 금액을 진단금처럼 받는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암 진단금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준비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암 진단비와 암 실손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종합병원 암치료 지원금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정액형과 다르게 이거는 비례형으로 그렇게 연간 본인이 치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 이상 나왔다. 그럼 그 300만 원부터 최대 1억 5천까지 10년 동안 보장이 되는데요. 이 암의 통합치료라는 건 암으로 종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암에 걸리면 대부분 종합병원, 그렇죠. 큰 상급병원을 대학병원. 가잖아요. 네네. 정리를 하면 종합병원의 암 치료 지원금은 암 통합 치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비급여 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장을 해준다. 최대 1년간 1억 5천까지 10년을 보장해준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까지 포함을 해서 급여, 비급여, 치료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이 매우 넓은데 암 진단 후에 받는 치료부터 우리가 재발이나 혹은 전이가 됐을 때의 치료비를 모두 다 보장을 해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큰 금액을 보장해 주는 데다가 혜택도 많고 거기에 갱신형도 아니다라면은 사실 걱정되는 게 보험료. 네. 매달 내가 얼마씩을 내야지 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들 하실 것 같아요. 네. 보험료가 지금 말씀드린 혜택을 생각을 했을 때는 보험료가 걱정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확률이고요. 암 주요 치료비는 암에 걸릴 확률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받고 어떤 금액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또 다른 또 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리 높지 않아서 고객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먼저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라고 하고 저희들에게부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동키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표준화되어 있는 금액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40세 여성 20년 납 90세 만기 건강하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치료비에 관련된 월 보험료는
10,000원 후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비갱신형이라 20년간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고요. 물론 가입 금액과 보험사는 뭐 연령, 직업,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쉽지만 정리를 해야 했던 종신보험금의 해지 환급금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자도 비싸고 신용도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카드 리볼빙 그거부터 처리를 좀 해드렸고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존에 89만 원을 내고 있었던 금액에서 29만 원으로 보험료를 좀 조정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매달 6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금액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원하는 재정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연자분께는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가르쳐 드렸고요. 아직 네.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그렇죠. 네. 사연자분의 가족력과 고민 또 재무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보험 조정을 통해 카드 리볼빙을 갚았습니다. 일단 그 쓸데없는 수수료들 나가는 게 내가 지금 저축해서 얻고 있는 이자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혹시 카드 리볼빙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오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저축 투자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 돈을 배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암 주요 치료비 특약으로 고액의 암 치료비에 대비하자. 둘째, 통장에 마이너스가 난다면 보험료를 확인해보자.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